2025년 9월 19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시나리오 6개를 얘기 드렸더니 너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글렌일리 책 3장에 보면 기본이 10개가 넘어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주 게으른 편입니다. 제가 카운팅할 때는 WXY였지만 삼각형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얘기를 드렸죠. 자, 여기는 카운팅을 제가 다 못했고 터미널은 찾았는데 여기만 찾았으니 이 파동이 A, B, C, D, E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A, B, C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 C바 WXYXZ는 이 바에서 나 보이는 패턴인데 그게 뭐 책이 없으니까 C바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면 가능하다. 왜냐면은 변수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카운팅한 걸로는 A, B, C, D, E로 이 터미널은 마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여기에 터미널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A, B, C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호빗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올라갔다는 게 그게 팩트고요. 여기는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모른다는 게 팩트입니다. 모르는 거는 변수죠. 확인된 거는 상수, 확인된 거는 여기 터미널 임펄스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된 거를 근거로 해서 변수의 변동성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서 A, B, C로 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삼각형 X, A, B, C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로 두고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제 회원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처음보다는 많이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이런 파동, 지금 보이드된 파동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이드된 파동인데 이런 보이드된 파동을 미리 아는 거 그게 예전보다는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왜 연장이 안 되지? 연장됐으면 이렇게 마감되면 안 되는데 했던 게 파동이 자동 마감이 되고 나서 이거는 마감이 아닌데 왜 마감이 되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알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보이드되는 파동을 찾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게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게 보이드가 되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로 보고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래도 변수, 삼각형에 해당하는 변수가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는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번은 여기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5연장 터미널이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시나리오 2번일 수도 있으니 A, B, C로 진행했으면 당연히 마감이 안 되죠. 그러면 내려왔다가 WXYXZ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면은 A, B, C밖에 안 됐으니까 A, B, C, D하고 E를 올려야죠. 자, 그러면 그거를 정해주는 거는 누구냐? 결국 이 변수가 이 5연장 터미널의 시작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박스권을 유지하겠죠. 근데 이 5연장 터미널의 시작점을 건드리면 이 파동은 마감된 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밀려서 어디까지 밀릴지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다시 고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되돌림 구간까지는 갈 거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ABC가 내려오는 파동이라고 볼 수 있냐? 내려오는 파동일 수도 있고 다시 미친 널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A, B, C, D하고 E를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내려왔다고 해서 내려온 걸로 확정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제일 마지막 파동 이 바의 진행이 여기까지 A, B, C, D하고 이 바의 진행이 강세로 지금 진행을 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췄을 가능성을 놓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포지션 가져가는 거지 안전하게 여기서 먹겠다. 안전하게 여기서 먹겠다는 없어요. 어떻게 다시 뒤집었다가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A, B, C, D, A, B, C, D로 할 수도 있는 구간에 강세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게 리스크죠. 그 리스크를 잘 테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터미널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내려온다. 그러면 WXYXZ로 내려오는 거로 봅니다.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되고 해서 A, B, C, D, E로 진행해서 1연장 터미널은 될 수 없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1연장 터미널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여기 3파에서 5파 길이를 재보면 618을 넘겼어요. 786 근처까지 왔거든요. 보통 1연장 터미널은 1, 2, 3, 4, 5를 할 때 5파가 618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618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리고 2파, 4파 연결선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때 5파가 3파에 618 이내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저는 618 살짝 넘어가기도 하는데 707을 넘어가면 이런장 터미널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없어서 707을 집어넣었더니 707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요. 여기 1파의 길이 하고 3파와 5파의 길이 합친 거, 그러니까 3, 4, 5라고 추정되는 부분을 합친 거가 786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대 786을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런장 터미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이런장 터미널의 파동 피보나치로 봤을 때 이런장 터미널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런장 터미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이 파동이 5, 6 구간까지 여기까지 A파를 만들긴 했는데 되돌림 왔다가 5, 6에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터미널을 여기서 마감한 것 같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런장 터미널은 일반적으로 되돌림보다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을 하고 되돌림이 가파르게 올라.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의 절반 이내의 시간에서 여기 절반 이내의 시간에서 시작점 근처까지 올라간다 하는 게 이런장 터미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장 터미널이 아니고 WXY로 진행한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WXY로 진행 중인 걸로 보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내려와서 여기 저점을 건드린다면 이 파동은 X파가 되는 거죠. X파가 되면 WXY가 맞는 거죠. 삼각형은 확산형 삼각형은 X파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저점을 5파 시작점을 뚫고 내려오면 여기서 마감한 걸로 보면 되는데 그전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수고 그 변수는 리스크다. 리스크로 간주를 하고 포지션이 어디에 있건 스톱 로스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파동 카운팅 외에 추세선으로 봤을 때 여기를 건드리고 내려왔다가 확인하고 다시 내려가면 이 5연장 터미널이 복합 조정의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얘기 드렸다시피 현재 제일 마지막 파동 여기가 강세로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널뛰기를 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기 추세선에 지금 받치고 움직이는 거라면 널뛰기를 할 수도 있죠. 그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 현재 고점을 찍었다 안 찍었다를 현재는 확인을 못합니다. 여기 5연장 터미널을 자동 마감을 해야 이 파동이 끝이 나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A, B, C로 진행을 한 건지 A, B, C, D, E로 진행한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5연장 터미널의 시작점을 건드리고 내려와서 자동 마감을 하기 전에는 이 파동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 X, Y, X, Z 지금 A, B, C 내려오는 게 그냥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 있는 5파 시작점을 안 건드리고 올라간다면 WX, Y, X, Z를 마치고 올라가는 파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를 안 건드렸다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 이 파동은 A, B, C, D, E로 올리는 파동이 됩니다. 제가 여기 시나리오 터미널 삼각형 ABC 3개 중에 현재는 ABC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 복합 조정의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이 크고 그때 생길 수 있는 변수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경우 외에 WX, Y, X, Z 하고 A, B, C 터미널이 나오면 파동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변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임펄스가 나와서 터미널이 나와서 파동이 리셋되는 거는 매번 있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삼각형 파동 카운팅을 1초봉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긴 파동이 어떻게 삼각형으로 연결돼서 올라올 수가 있나 싶은데 결국은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만들어내는 리셋으로 지그재그와 플랫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그재그와 플랫의 조합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게 A, B, C, D, E로 연결이 지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동이 W, X, Y, X, Z로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 그리고 이 5파 시작점을 안 건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파동이 이제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파동이 A파가 되고 B파 올라갔다가 C파 내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 가능성을 보는데 WX, Y, X, Z라면서 왜 B파가 올라갔다가 임펄스가 나와서 C파가 나오는 거를 왜 고민하는데 여기 파동이 이 파동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힘을 다 썼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ABC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BC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A, B, C, D, E로 내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릴 때 얘가 임펄스가 아니다. 아니면 A, B, C, D, E로 내려올 수도 있고 얘를 만났을 경우죠. 얘가. 그렇지 않고 임펄스가 나오면 A, B, C로 그냥 내려가는 거고 임펄스가 아니고 A, B, C나 삼각형으로 내려오면 A, B, C, D, E
E가 되는 겁니다. 하방의 압력은 항상 있습니다. 고점에서 첫 번째 파동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된 경우에 하방의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스닥이 고점에서 조정 없는 고점 행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그런 파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동성 장세를 금융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돈 놓고 돈 먹기.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낮춰줬으니 실적이 받쳐지지 않더라도 또는 실적이 앞으로 불안하더라도 매수세로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장이 한동안은 길지는 않겠지만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 파동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면 이 5연장 터미널이 자동 마감이 되면 내려오는 추세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꺾을 수가 없느냐? 자, 여기 있는 이 파동도 불규칙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감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감되면 얘가 지금 만들어 놓은 파동이 어떻게 되었건 여기 있는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왔다가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그때 테스트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럼 테스트 받을 때까지는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파동은 현재 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WXY에 비해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미다령 C파, 고갱 실패하는 파동이 되는 수준까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 드립니다. WXYXG로 했으면 반등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는 현재는 고점인 상태고 1번 시나리오가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XYXG가 A가 되고 A, B, C로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A, B, C, D, E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WXYXG로 떨어지더라도 그게 고갱을 하기 위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고 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여기 이 추세선을 오렌지색 라인을 한번 뚫고 내려왔다가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ABC에 해당하는 파동을 만들어 놓고 뚫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추세선을 밑에서 확인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동은 마감을 했을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추세선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려왔다가 확인하고 내려온다면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는 놈이라고 보는 거고 그 놈이 내려왔다가 WXYXG를 만들더라도 이 놈은 다시 올라가다가 임펄스나 ABC나 ABCDE나 더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추세선 두 번째는 여기가 1번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 점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5번 파동이 자동 마감이 되기 전에는 그 두 가지를 다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고점에서 테이크하는 리스크입니다.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기 싫다 그러면 이 5번 파동이 마감되는 거 보고 그때 내려오는 파동을 보시면 짧게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길게 드시고 싶으면 리스크를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장기를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1번 시나리오가 A, B, C, D, E로 맞췄다는 게 있고요. 2번은 A, B, C, D로 맞히고 E를 올릴 거라는 게 2번 시나리오인데 그 2번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1번으로 맞히고 더 내려올지는 파동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상수가 상수인 거를 확인해 드리는 거 그리고 변수는 변수로 남겨놓는 거 그래서 예측과 판단은 각자 카운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